예, 다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예,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이제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는 이제 국감에서 제기되었었던 서울시 반지하 철거 예산 감소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지난 16일 날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제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자 이런 취지를 했는데, 이제 원래는 나온 멘트를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가 매우 크다. 여기서 락인 이펙트라는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매우 크다는 건데,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비싸다 보니까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우리 정창 소장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이제 갖고 있을 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는 보유세하고 거래할 때는 거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재산세 같은 거고, 그 거래세는 그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우리나라의 세제 중에 부동산 관련한 세제의 수입이 한 25%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 본인들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다 강남에 집을 갖고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강남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뭐 개인의 욕망 추구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세금 때문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걸 계속 부동산을 유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둘 다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징벌적 뭐 이런 세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숨통을 활로는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활로를 보유세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거래세로 해서 팔고 사는 것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선거에는 불리합니다. 왜냐면 거래세는 저항이 별로 적어요. 왜냐면 그 사고 팔 때는 분명히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을 좀 내는 게 좀 납득이 스스로 되는데, 보유세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을 내야 되니까 저항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후배, 아주 굉장히 학생운동 때 진보적인 활동을 했던 후배가 있는데, 강남에 이 친구가 꽤 비싼 집을 갖게 되더니 자기 부동산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 뭐 몇천만 원씩 내고 힘들다. 그래서 팔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어떻게 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두 화를 낸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저는 보유세로 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 상황이 안 좋다고 후퇴하면 제가 볼 때 또 더욱더 사람들의 이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거라고 봐요. 다만 선거에는 불리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집 가진 사람이 절반, 안 가진 사람이 절반이어서, 절반은 오르기로 하고 절반은 내리기로 하는데, 어차피 이제 어느 양쪽 다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집값을 최소한 오르지 않게라도 하는 것, 내리면 더 좋지만 그렇게라도 하면 제가 볼 때 그게 오히려 선거에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이제 부동산 거래세, 보유세라고 얘기했는데, 부동산 세제는 크게 이제 거래할 때 내는 세금과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나, 그 다음에 일정한 기준 이상의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죠. 또는 이제 특별하게는 이제 목적세로 중에 있는 이제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이제 특정 부동산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유세고, 거래세는 뭐 취득세, 그 다음에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은 상속세나 증여세도 거래세의 일부분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 거래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하는 거는 비싼 고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응능 부담의 원칙에서 능력이 되는 만큼 내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럼 거기에 맞는 거래 가격에 맞는 공시 가격이 현실화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과세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 공시 가격이 지금처럼
실거래가의 뭐 50%, 6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실제 부담할 수 있는 세금량들이 이제 작지 않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필요들이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실래요? 다만 우려되는 건 만약에 거래세를 낮추면 상속이나 증여나 이런 걸 우회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는 그 다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이 또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보유세를. 그러니까 일단 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좀 추가적으로 좀 생각되는 건 뭐냐면, 부동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놓고 그냥 집값 오르는 걸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잘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러니까 임대 이런 거 말고 뭐 이제 상업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혜택을 주고, 특히 회사나 이런 곳에서 활용할 때는 좀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와 입시 문제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일단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예, 꺼내지 말아야 될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반지하 예산 감축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2022년도에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림동에 있었던 새 모녀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지하 주택을 매입을 해서 없애거나 아니면 용도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좀 했었고요. 그 당시에 되게 언론에 많이 왔었고, 반지하 침수 관련한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이제 국감 때 이현희 의원실을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2023년도에 서울시 반지하 관련한 예산이 5,368억 정도, 24년도에 4,188억, 그 다음에 올해 2,085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답변이 뭐냐면, 사업 집행률이 낮아서 예산을 좀 축소했다, 이러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는지. 예, 그러니까 이 집행률이 낮은 거는 이제 팩트죠. 팩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왜 낮아졌는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통계가 없다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오세훈 시장님이. 근데 문제는 전수조사를 한 구청장이 저희 성동구청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사고가 났을 때는 뭘 하겠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진짜 뭘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주목구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계의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반지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행정이 없었다는 거죠. 적극적인 행정이 있으면 있는 돈이라 썼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뭐 남으면 남든가 아니면 부족하든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집행률이 30%대라는 건 매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30%대도 자료를 보니까 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지하가 없는 주택 뭐 이런 걸 사놓고도 통계에 잡는다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정책의 시작이 역시 통계 문제이고, 그 다음에 행정의 적극적 노력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복지와 관련된, 뭐 그것이 주거복지든 교통복지든 다양한 이제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의 집행률은 전달 체계에서의 문제든 아니면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예산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20%, 10%, 20%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주택 예산을 줄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걸 높일 거냐? 에 대한 문제, 아니면 집행 전달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식의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지. 그렇다고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그럼 사업과 관련한 것들은 이외에서 영영 제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분명히 22년도 10월 달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각 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뭐 차수판 설치, 이제 반지하에 물들을 못하게 하는 차수판 설치 이런 사업들은 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매입과 관련한 것들은 이제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뭐 이제 국감에서 예산이 줄여준 거에 대해서는 뭐 아프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좀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 반지하 매입을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로 맞춰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소장님이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그 해주시죠. 지옥고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에서 가장 그 취약계층이 이제 뭐 지하, 그다음에 옥상, 이제 옥탑방이죠. 그다음에 그 고시원이거든요. 근데 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해결할 문제가 지하층에 있는 사람 분들입니다. 뭐 옥탑이나 고시원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건 지금 뭐 이번에 그 침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이번에 그 기생충 이런 데 나온 것처럼 근데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몇 가구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근데 또 사고가 난다면 저는 그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기 때문에 또 소를 잃게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든가 아니면 소를 사지 않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를 안 살 수도 있죠. 지하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외양간 자체가 필요 없는 거니까. 저는 사고가 한 번 나는 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뭐 꼭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두 번 나는 건 이건 커다란 책임, 행정적 경제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하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 굉장히 사회는 혁신하고 저희 발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 좀 두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이쇼 두 번째 시간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서울시 반지하 매입 예산 감소와 감축과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